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널려져 있죠. 그 중에서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인 길가메시 신화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와 시리아가 있는 곳, 그곳에서 진흙서판에 새겨져 전해졌던 것이고요. 길가메시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맨 처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슈메르 사람들이었죠. 길가메시는 그대로 왕이었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발명했는데 관계, 받기, 최초 법전, 60분으로 나누는 시간 단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자를 발명했죠. 만약 문자가 없었다면 길가메시 신화도 분명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슈메르 사람들과 훗나르, 아카드, 바빌론, 아시리아 등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쐐기 모양으로 생긴 혈용 문자를 글로 썼어요. 이것이 세계 최초 글이었다고 하네요. 제목은 위대한 왕 길가메시, 글 그림 누드밀라 제만이고요. 옮긴이는 정영목님이고요. 출판사는 비룡서예요. 그림체 표지 뒤쪽을 볼까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폭군 길가메시는 백성들이 지칠 때까지 자신을 위해 거대한 성벽을 쌓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가메시는 야만인 엔큐트를 만나 힘을 겨루게 됩니다. 제멋대로인데다 난폭한 왕 길가메시와 마음 착한 야만인 엔큐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죠. 내지 안을 볼까요? 지중해가 있고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이 메소포타미아 양쪽에 흐르고 있죠. 바빌로니아, 바빌론, 우르크, 수메르, 우르에리트, 페르시아만도 있고 카스피아도 있고요. 니지 제목에 보면은 위대한 왕 길가메시 그렇게 돼 있고 위에는 아마 길가메시 위대한 왕에 대해서 그려준 것 같아요. 먼 옛날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길가메시 왕은 태왕신의 명령을 받고 우르크라는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길가메시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힘이 있고 부유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죠.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단 하나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길가메시는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성격도 사납고 잔인하게 변했답니다. 어느 날 길가메시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모두가 그를 영원히 기억해 줄 것 같았거든요. 길가메시는 도시 주위에 거대한 성벽을 쌓으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남자들에게는 일터와 가족을 버리고 성벽 쌓는 일만 하라고 했죠. 여자들한테는 먹을 것을 나르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 말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게 싫었거든요. 처음에 우르크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일에 선뜻 나섰지요. 왕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벽을 쌓는 것이겠거니 했던 거죠. 혹시라도 적이 도시를 공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벽이 높아질수록 백성들은 불안해졌어요. 도대체 성벽을 얼마나 높이 쌓아야 하는 걸까요? 성벽은 세상 어떤 벽보다도 높이 올라갔어요. 그런데도 길가메시는 밤낮 없이 백성들을 다그칠 뿐이었죠. 남자들은 지치고 배가 고파 쓰러졌어요.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우르크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성벽 쌓는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길가메시에게 간절히 빌었죠. 하지만 길가메시는 들은 채 만채였어요. 그러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태양신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태양신은 우르크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는 길가메시만큼 힘이 센 사람을 하나 더 만들기로 마음먹었어요. 역시 신은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대타를 보내는군요. 허허허. 그 이름은 엔키투였죠. 엔키투는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어요. 길가메시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태양신은 엔키투를 수부 짐승들과 함께 살게 했죠. 엔키투는 짐승을 알게 되자 그들을 돌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착한 마음은 몰랐죠.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어느 날 엔키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 사람은 숲을 돌아다니며 짐승을 죽이는 사냥꾼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엔키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엔키투는 친구들을 도우러 달려가서는 사냥꾼을 마차에서 던져버리고 상처 입은 짐승들을 구해냈어요. 사냥꾼은 우르크로 돌아가 길가메시에게 숲에 위험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알렸죠. 사냥꾼은 엔키투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고 했어요. 싸워라, 싸워. 길가메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숲에 있는 자를 당장 데려와. 내가 증명을 해볼 테니 우르크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자를 눌러버리겠다. 사냥꾼은 그렇게 힘센 야만이를 자기 혼자 힘으로는 잡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길가메시가 말했죠. 그럼 꾀를 사서 불러들이자꾸나. 가수 샤마트를 데려가라. 샤마트 어여쁜 얼굴과 노래로 그자를 깨워 이리 오게 하라. 우르크에서 샤마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길가메시 뿐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그 이유는 길가메시가 원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샤마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자 신전에서 가장 뛰어난 가수였거든요. 하지만 과연 샤마트가 그 야만 일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사냥꾼은 숲으로 돌아가 또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히 길가메시에게 말 대꾸를 할 수가 없었죠. 그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요. 사냥꾼은 숲으로 들어가 엔키투를 보았던 곳으로 샤마트를 데려갔어요. 거기에 샤마트를 홀로 두고는 자기 혼자 얼른 도시로 달아나 버렸죠. 밤이 오자 샤마트는 어둠 속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샤마트 목소리가 마치 숲에 마법을 거는 것 같이 울려 퍼졌죠. 엔키투는 그 소리를 따라서 걸어오다 나무 뒤에서 멈추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엔키투는 샤마트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샤마트는 엔키투를 보자 노래를 그쳤어요. 엔키투는 사람이 아니라 꼭 짐승처럼 보였죠. 하지만 해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이제껏 그렇게 다정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며칠 동안 샤마트는 엔키투에게 말과 노래를 가르쳤고 그러는 동안 엔키투를 사랑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엔키투는 언제까지나 샤마트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샤마트는 더러 겁이 났어요. 엔키투는 우르크에 가면 안 되니까요. 길가메시가 엔키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엔키두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두려움도 없었죠. 샤마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았어요. 엔키두는 짐승 친구들과 헤어질 때가 가장 슬펐어요. 짐승들은 모여서 엔키두가 떠나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았죠. 짐승들은 엔키두가 왜 자기들을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엔키두 또한 설명해 줄 수도 없었어요. 길가메시는 날마다 우르크 거대한 성벽 꼭대기에 세운 탑에 올라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샤마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도시의 모든 백성들도 그 야만인 소문을 들었죠. 사람들은 그 야만인이 숲에서 나와 잔인한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렸어요. 길가메시도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르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야만인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하겠다는 꿈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샤마트는 애가 탔어요.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이길 수 있을까? 우르크 백성은 이 야만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샤마트는 엔키두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해 보이도록 머리도 잘라주고 자기 옷을 끊어 몸도 가려주었어요. 하지만 엔키두는 짐승 친구들을 잊고 싶지 않아 뿔 왕관만은 벗지 않았죠. 샤마트가 멀리 우르크를 가리키자 엔키두는 눈이 부셨어요. 도시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모여들어 샤마트와 엔키두가 성문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날만큼은 길가메시도 성벽 쌓는 일을 쉬게 해주었죠. 모두 자기의 승리를 지켜보라는 거였어요. 길가메시는 성벽 꼭대기에 올라서서 엔키두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이 도시와 이곳 백성의 주인이다.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어디 한번 이리 와서 나와 겨루어보자. 엔키두도 지지 않고 성벽 위로 올라가 소리쳤어요. 그래, 한번 겨루어보자. 우르크 백성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싸움은 본 적이 없었어요.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몇 시간씩이나 쉬지 않고 싸웠죠.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갈랐어요. 마치 신들이 세상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 같았죠.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힘이 똑같았기 때문에 좀채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길가메시가 흔들리는 돌을 밟는 바람에 비틀거리다 그만 성벽 너머로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엔키두가 성벽 너머로 몸을 기울이더니 길가메시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어요. 엔키두가 이겼는데 길가메시를 없앨 수 있었는데 엔키두는 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을 구해준 것일까요? 길가메시는 다시 성벽 꼭대기에 서서 엔키두를 바라보았어요.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더니 발을 멈추고 두 팔을 벌려 엔키두를 끌어안았어요. 왕은 마침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길가메시는 애롭지 않았어요. 친구를 찾았으니까요. 그 후로 며칠이나 잔치가 이어졌어요. 샤마트는 우르크 역사상 가장 큰 행렬을 맨 앞에서 이끌었지요. 이제 형제가 된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높은 성벽 꼭대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 보이죠? 길가메시는 백성들에게 성벽 쌓는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시 만나 거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었죠. 길가메시는 큰 잔치를 열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우르크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고요한 저녁이면 샤마트는 엔키두와 함께 강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어떻게 하면 우르크를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이야기가 끝나면 두 사람을 위해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불러주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했죠. 샤마트 목소리가 물을 떠나 둥실둥실 떠내려가면 우르크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새삼 샤마트에게 고마워 하면서 말이에요. 이야기 끝! 저 난초바다 정혜영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줄 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럴 때 저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죠. 글이 있다는 거. 문화 중에서 가장 힘들게 만들어진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글로써 시를 만들고 수필을 쓰고 글로써 모든 것을 만드는 근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생각을 하면서 길가메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좋은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